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에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틀렸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욕 트랜짓의 결제 시스템 옴니 이용 시 스마트폰 애플페이 사용자에 한해 중복 결제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한인 입양인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사회에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공포감 고조에 가짜 징집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습니다. 이민에 필요한 수수료가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새 집을 짓거나 지붕 개조 시 태양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뉴저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에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은 어떠한 안보 위협 요인이 없다며 이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자 이민자가 많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자 이제야 문제를 삼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올해 여러 언어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으며 2021년 1월부터 뉴저지 거주민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됩니다. 반면 국토안보부 측은 위법 여부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 트랜짓이 일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되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를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대중교통 승객들에 한해 중복 결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옴니 결제 시스템이 메트로카드를 인식해 탑승 요금이 지불됐음에도 가방이나 핸드백에 넣어둔 핸드폰의 애플페이가 자동으로 기기를 인식해 탑승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옴니와 같은 방식의 요금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마트폰의 설정을 바꿔 중복 결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를 설정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이어 뉴욕시 의회도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마이크 뮬렌 한인 입양인 협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민선 관장이 피터굿 뉴욕시의원에 전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도 지난달 뉴욕주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터굿 시의원과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은 오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김민선 관장은 입양아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은 한인뿐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시에서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민권을 우리가 알 때는 이 입양인들이 미국에 어렸을 때 입양됐을 때 바로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8세가 됐을 때
그 양부모님들께서 그 시민권 신청을 따로 레지스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좋은 양부모님들께서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양부모님들께서 우리 입양인들에게 18세에 자기가 고의로 아니면은 또 이런 법을 잘 몰라서 그 시기를 놓치다 보면은 우리 입양인들이 불법 치료자로 전락을 해서 미국에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담 스미스와 로 무달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최초 발의 때는 공동 발의자가 7명에 그쳤지만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올해는 앤디 김 의원 등 41명의 발의자를 확보해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8,000명에 달하는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이번 앱에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모바일 서비스 런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뉴욕 한인회는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해 서강대학교와 서강대 산학투자법인인 더보메스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간의 본격 개발 기간을 가진 후 런칭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은 오는 13일부터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에서 KAAGNY 검색으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뉴스, 한인 커뮤니티 간 중요 행사와 핵심 안건을 알릴 뿐 아니라 구인구직, 중고거래 등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50만 한인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빨리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이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좀 더 단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한인 사회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 개발되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소통을 이끌어내 한인 사회의 단합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 위기감이 높아져 징집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군대에서 징집됐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이 같은 문자는 가짜라는 경고를 발표하고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송된 문자에는 징집 요구에 거부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즉각 인근 모병 사무실을 찾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짜 징집 문자는 특정 연령대 남성에게만 보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무작위로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대변인은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신청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11월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부터 인상된 비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료 수수료는 기존 $640에서 83% 오른 $1,170가 될 전망입니다. 취업 비자인 H1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에서 $560로 $100 인상됐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기존보다 77% 인상된 $815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는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또한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H1 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도입돼서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은 더 크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는 전체 직원의 50% 이상인 H1 비자와 L비자로 근무하는 기업에게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국방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지방 법원의 명령을 파기했습니다. 텍사스 서부지법에서 판결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작년 9월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장벽과 관련된 11개의 건설 사업에 36억 달러의 국방비를 사용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텍사스 알파소 카운티와 시민단체들은 백악관이 국가 안위와 관련 없는 일에 국방비를 전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방법원의 판결의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뉴욕시에서 새집을 짓거나 지붕 개조 시 태양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디자인과 재질, 각도를 규정에 맞게 공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빌딩과 지붕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경우 건설사는 빌딩국에 태양열판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태양열판 보급을 확대해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빌딩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규정이 시작됨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0에 해당하는 탄소 중립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9시경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칼부림으로 한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주차 문제로 트럭 운전사와 다투다가 마체테를 꺼내 찌른 뒤 도망갔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0대 남성으로 얼굴에 문신을 하고 있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휴스턴 지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지난 12월 2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리차드 롱김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 5시경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총격을 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이에 불응하자 3발의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두 남성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관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두 남성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사건 현장에 찍힌 바디캠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이날 숨진 두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의 밤이 13일 오후 6시 30분에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117회째 맞이한 뉴욕 한인의 밤에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녀이자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혜경 여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루클린 한인 성당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뉴욕 거주 50세에서 79세 무보험자 또는 40세에서 79세 보험 소지자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프로그램의 공식 온라인 신청 기간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대상에게만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연방 빈곤선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5,750달러 이하 소득의 뉴욕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는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의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심 있는 한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부모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8주간의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정부 복지 혜택 수혜와 영주권일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맞죠. 지난해부터 그게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분들 다른 분들도 다른 나라 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인 분들도 역시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였었죠. 그게 뭐였었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도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영주권 안 주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다 정부 보조금 타는 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이긴 곤란하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뒤에는 음모라기보다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가난한 나라 이민을 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작년에 두 가지를 실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민 변호사들이 합쳐서 이제 협회에서 소송을 하고 해서 지금 심리 중인데 이것이 합법적인 행정 규칙이냐 아니면은 당신이 막을 수 있냐 아니면은 옛날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은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주권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외국에서 영주권 받고 이제 여러분들 그 여러 친척들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중에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때에는 앞으로는 꼭 미국 내에 가족 건강보험을 드는 그런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 그 가족만 영주권 인터뷰에서 합격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솔직히 미국에 이민 오면서 미국의 그 비싼 건강보험을 다 듣는다는 게 거의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이민은 많이 막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많이 반대라고 해서 실시하는 거는 법률 위반이다라고 많이 싸우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고 현재 법원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다면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책은 한 가지 대책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제일 큰 논점은 미국에서 그 복지 혜택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받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옛날에 받았던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법에 뭐가 있냐면은 연방 정부의 돈이 주정부로 와서 주정부가 여러 가지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을 물론 시민권자나 이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정부에서는 사실 불법 체류자 무슨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구별을 안 주고 가능하면 주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주권자 아니고 또 시민권자 아니고 일반 학생 비자 아니면 주재원 또는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혜택을 주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가 타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무슨 변이 생겨서 이 어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생길 때 그런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제까지의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걸 법규상을 행정 법규의 규정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는 받지 마라 뭐는 받지 마라 등등이 있는데 제일 지금 안심하도 되는 건 앞으로 이제 정해지면 그때부터 안 받으면 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여기 와서 살다가 이 시민권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 때문에 받은 거, 자녀가 받은 거는 괜찮고 그런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괜찮은데 현금으로 받는 보조가 있어요.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들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 같이 그런 의료보험을 하다가 어떤 돈이 많이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병원비가 커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병원에서 야 혹시 그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되겠는데 그걸 신청하겠느냐라고 나올 때 메디케이드만은 피하는 게 좋다. 그거 두 가지 현금 보조 받는 거 하고 의료보험 중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거 같이 잘 받다가 이 금액이 많아져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때 거기서 한번 생각하고 가능하면 메디케이드는 안 받는 게 이 정책이 되냐 안 되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메디케이드 부분만 안 받는 게 좋겠다.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신중식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이민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